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독재 체제가 이제 강화되는 상황, 그러면서도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위쪽에 있는 북한에 맞서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제 뭉쳐야 된다라는 이런 반공주의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승만 정부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점점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죠. 근데 재헌 국회, 헌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전쟁 직전에 이제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가 되고 당선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중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국민방위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당시 국군인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서 자신들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착복하게 하고 막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군수 물자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전방의 젊은 국민방위군 청년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폭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양민학살 사건들, 특히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신 뽑는 간선제라고 전에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선제로는 제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이승만과 함께하는 어떤 정치 세력은 인기가 없었지만 이승만 자체는 국민들에게 그래도 두터운 지지 세력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일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요. 그래서 버스 태워가지고 저희 야산에 있는 뭐 이런 체육관 같은데 모아놓고 협박과 회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야당 의원들을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강하게 이제 야당 의원들을 이제 강하게 좀 이제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좀 이제 좀 굴복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이제 돌아와요. 당시 이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임시 국회의사당에서 다시 이제 투표를 해요.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데 계엄령 선포됐고 경찰과 군대가 이제 동원된 상황에서 또 자신들이 폭행도 당했고 협박도 당했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이제 상당히 굴욕적이면서도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찬성표 반대표를 비밀투표가 아니라 어떻게요? 또는 그냥 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립표결로 이제 통과시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일어나고 반대하는 사람은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이 되고 정권이 연장되는 이런 가능성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당시 직선제 투표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이 두 번 대통령을 했어요. 이제 내려와야죠. 우리나라 헌법상 당시 헌법상 재선까지만 가능했고 3선은 안 됐거든요. 근데 사람 욕심상 한 번 더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이승만은 정말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초대 대통령인 사람에 한해서만 삼선 금지 조항을 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자신에 한해서만 삼선 금지를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걸 통과시킵니다. 이걸 4.4.5입 개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투표를 해서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의 당선 3선을 하게 됩니다. 4.4.5입, 근데 왜 이 개헌을 4.4.5입이라고 하냐면 당시 이제 헌법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이 개헌에 이제 가능한 어떤 국회의원의 찬성표는 당시 국회의원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당시 이제 3분의 2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당시 국회의원 제적수의 3분의 2는 135.33333인데요. 그래서 찬성표가 135.333 이상, 즉 136표가 나와야 이제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게 찬성표가 135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헌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자유당은 뭐라고 해요? 참 이게 영화를 이렇게 스토리로 써도 참 이게 작가가 욕먹을 텐데 자기적이라고. 이거 세상에 0.3명이 어딨냐? 135.3333 이상이 아니라 0.3을 떼어버려야 된다. 즉 135.3이니까 4452 반올림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135.3 이상이 아니라 135 이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니까 어때요? 결국 이승만의 어쩌면 독재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거대 단일 야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내감 책임제와 이제 반공주를 내세운 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이승만이 반대하는 어쩌면 이 민주당도 약간 이제 그런 보수 세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승만이 반대하는 이 보수 세력과 그다음에 개혁적인 혁신 세력이 합쳐져서 이 거대 야당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이 조금은 이제 이승만과 궤를 달리하지만 이승만을 반대하지만 보수적인 이런 민주당이 먼저 결성되면서 이 혁신적인 신진 세력들은 여기 좀 제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 세력은 평화 통일과 민주 승리를 내세우면서 진보당이라는 어떤 다른 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지 1956년 대통령 선거가 벌어져요. 민주당 후보에는 신익희가 나오고요. 당연히 이승만이 이끌었던 자유당에는 이승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보당에서는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나와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고 유력한 대통령 당선 후보자였던 유력한 어쩌면 그 후보자였던 신익희가 이제 선거 도중에 죽게 됩니다. 사실 신익희는 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지지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력한 어떤 대선 주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유행했던 민주당의 구호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거 구호죠. 못 살겠다 가라보자. 자,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 이승만이 이제 정말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나 봐요. 하늘이 내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신익희가 죽고 나서 결국 이제 이승만이 이제 조봉암을 꽂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당시 혁신 세력이었던 이 조봉암의 놀라운 어떤 약진이었어요. 이승만에 맞서서 당시는 상당히 급진적인 평화통일을 이야기했거든요. 왜 이게 급진적이냐면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때가 몇 년이에요? 1956년이죠. 전쟁 끝난 지 몇 년 됐습니까? 2, 3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2024년이니까 2021년, 22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촛불을 겨눴는데 바로 평화통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이야기죠. 이 사람이 당시 30%에 달하는 지지를 얻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0%가 조봉암을 지지했고 나머지 70%가 이승만을 지지냐? 그건 아니에요. 나머지 70% 중에 거의 한 20-30%는 또 누구를 지지했냐면 이제 선거 중에 죽은 민주당 신익희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어떠한 지지는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승만한테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제 다가왔겠죠. 그러면서 결국 바로 선거 끝나고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내세워서 탄압을 했고 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이게 진보당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됐고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사회통제를 강화시키고요.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카톨릭 계열의 어떤 경향신문을 폐간시킵니다. 그러면서 언론 탄압책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볼 텐데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이제 벌이고 그러면서 또 미국에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 경제가 폐허가 되고 농업과 산업이 아예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물자를 원조받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